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우 사이언스의 정인성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생물, 호흡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시면 코로, 입으로 숨을 쉬고 있는 과정을 호흡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숨을 쉬고 있는 과정을 여기서 말하는 호흡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호흡은 생물학적으로는 두 개로 분류하고 있어요. 바로 외호흡과 내호흡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외호흡이라고 하는 것은요, 외계, 즉 바깥 세상이죠. 여기 생물 있으면, 생물이 이렇게 있으면 생물이 외계, 바깥쪽과 서로 가스를 교환을 해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과정을 우리는 외호흡이라고 합니다. 가이코큐라고 하고요. 이때 호흡기를 통해서 가스가 교환되는데 우리는 보통 폐라고 하는 기관으로 산소를 받아들이고 있죠. 폐, 하이라고 하죠. 근데 물속에 사는 생물들은 이제 아가미를 통해서 산소를 받아들입니다. 아가미는 일본어로 에라라고 하죠. 그래서 요 용어도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들어온 산소를 세포 내로 집어넣고 세포에서 산소를 받아들여서 ATP를 생성하는 이화작용을 우리는 내호흡이라고 합니다. 나이코큐라고 하는데 이때 글루코스, 다당류를 분해하면서 ATP 같은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내호흡이라고 해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요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호흡과 비슷한 경우에는 어떻게 또 구별을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ATP 생성 과정, 방금 말씀드린 산소를 통한 호흡이라고 하죠. 이것을 다른 말로는 호기호흡 아니면 산소호흡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체를 좋아하는 호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산소호흡, 산소가 필요한 호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산소 없이도 이루어지는 ATP 생성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발효라고 하죠. 이것을 무산소 호흡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호흡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호흡이라고 하는 과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한번 쭉 살펴볼게요. 호흡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포 기질에서 일어나는 해단계가 일어나고요. 해단계. 당이 분해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구연산회로라고 하는 사이클이 일어납니다. 구연산 회로. 한국에서 공부하셨던 분은 TCA 회로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전자전달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 과정을 하나하나씩 볼 건데, 이걸 십몇 분 가지고는 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해단계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세포질 기질, 즉 미토콘드리아가 아닌 미토콘드리아 밖에서 일어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없어도, 즉 미토콘드리아를 가지지 않는 원핵 세포라도 이 과정은 다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핵 세포들은 해당 과정이나 발효에 의해서만 ATP, 에너지를 생성해낼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과정을 보시면 글루코스를 ATP를 집어넣어서 ATP 두 개를 집어넣었죠. 그래서 ADP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에너지 투자기라고 하고요. 에너지를 투자했습니다. 그럼 두 개 넣었죠. 그러면서 얘는 또 이렇게 이런 산으로 바뀝니다. 이제 프루크토스 2인산으로 바뀌죠. 아직 탄소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분해가 되면서 글리셀 알데히드 인산, 즉 탄소 3개짜리 2개로 분해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피르빈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피르빈산 꼭 기억을 하세요. 피르빈산 2개로 바뀌는데 이때 ADP가 ATP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2개를 투자해서 ATP 4개를 얻으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된다? ATP 2개가 생성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에너지 회수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ATP가 2개 더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 과정 역시도 ATP를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탄소 화합물들이 분해되면서 수소가 빠져나오는데 이때 NAD 플러스라고 하는 것이 산소를 받아들여서 2개의 H2를 받아들이면서 NADH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고, 그리고 수소 이온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탈수소 효소라고 하죠. NADH와 같은 애들, 원래는 NAD 플러스였는데 이런 애들을 우리는 탈수소 효소라고 합니다. 이런 탈수소 효소들이 수소 이온들을 들고 저기 마지막 단계에 가서 ATP를 왕창 만들어내는데 쓰이게 됩니다.
요 정도로 간단히 설명할게요. 더 자세하게 설명했다가는 요거 10분 내로 못 끝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글루코스 탄소 6개짜리죠. 피르빈산 2개로 바뀌면서 ATP 2개를 생성한다 라고 하는 것만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만들어진다? 네, 세포질 기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는 미토콘드리아가 없는 생물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얘는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자, 피르빈산 2개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탄소 3개의 피르빈산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뭐 반응이 일어나고 수소가 빠지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로 2개로 빠져나가게 되죠. 그러면 탄소 2개인 분자 2개가 만들어지면서 다시 여기 사이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을 돌고 있던 탄소 4개짜리 옥살로삭산이라고 하는 분자와 만나서 2개와 4개가 만나서 구연산이다라고 하는 탄소 6개짜리 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사이클의 시작을 여기라고 봅니다. 구연산이 만들어지면서 이 구연산 회로가 시작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얘 이름이 바로 구연산 회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구연산 회로에서 이산화탄소가 또 빠집니다. 그러면 탄소 5개짜리 케토그루탈산 2개가 되고요. 여기서 물이 들어오고 또 이산화탄소가 빠지고 그리고 또 수소가 빠져나가면서 다시 ATP가 생성이 됩니다. ADP가 ATP로 바뀌게 되죠. 이산화탄소가 빠졌으니까 탄소 4개짜리 코아크산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이때 이 코아크산에서 또 물 분자가 들어오고 수소 분자가 빠지면서 링고산이라고 하는 탄소 4개짜리로 또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탄소수는 그대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수소가 빠져나가면서 우리 처음에 만났던 옥살로삭산이 되면서 다시 아세틸 COA랑 만나서 다시 구연산이 되면서 이렇게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피르빈산 2개가 들어와서 사이클을 돌면서 무엇으로 분해가 되느냐? 이산화탄소 6개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탄소 3개짜리 피르빈산 2개가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물이 들어오고 수소 원자가 빠져나가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ATP 2개가 생성된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많이 나왔던 이 탈수소 효소들에 의해서 H 플러스 이온들이 많이 생성이 되겠죠. 이 H 플러스 이온들이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그 다음 단계인 전자전달계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전달계에서 더 많은 ATP를 생성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얘는 어디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느냐?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에 해당하는 매트릭스에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넘어온 탈수소 효소들이 수소 이온들을 다시 이렇게 빼내고 있죠. 그럼 이 탈수소 효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수소 이온들이 막 나오게 되면서 여기는 수소 이온의 농도가 높게 됩니다. 자, 미토콘드리아는 이중막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막과 외막으로 이렇게 2개의 막이 있겠죠. 그럼 여기가 이제 진한 보라색이 여기가 내막이 되겠고 여기 바깥쪽 여기가 외막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공간은 외막과 내막 사이니까 우리는 얘를 막 사이 공간, 일본어로는 막간공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막 사이 공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수소 이온이 이렇게 나오면서 내막에 있는 요 애들이죠. 이것을 우린 전자전달계라고 합니다. 전자를 이렇게 받으면 얘가 여기 사이를 지나면서 전자전달계 사이를 지나면서 수소 이온을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자가 훅 지나갔다 그러면 수소 하나 끄집어내. 전자 쭉 지나갔다 그러면 수소 하나 또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흘러서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6개의 산소와 수소가 만나면서 얘는 H2O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이 막 사이 공간에는 H 플러스의 고농도가 되겠죠. 상대적으로 고농도가 되고 안쪽은 상대적으로 저농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농도의 차이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확산으로 H 플러스 이온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겠죠. 그럼 여기서 어디를 통해서 얘가 들어오느냐? 바로 ATP 합성 효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ATP 합성 효소라고 하는 것이 수소 이온이 여기를 지나갈 때마다 ADP를 ATP로 바꾸는 역할을 해주는 효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많이 있었던 그 수많은 H 플러스 이온과 그리고 이 전자들이 많이 작용을 해서 여기서는 무려 34개의 ATP를 생성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물로서
물이 만들어지죠. H2O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H2O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렇게 전자가 전자전달계를 흘러서 결과적으로는 H 플러스와 O2가 만나는 이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되니까 전자의 최종 수용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를 받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2개의 물 분자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디서 이런 과정이 일어나느냐라고 물어보면 미토콘드리아의 내막 혹은 외막과 내막 사이의 막 사이 공간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자, 전자전달계라고 불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산화적 인산화 이런 용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내막과 외막 사이의 막 사이 공간에서 일어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전자전달계라고 하는 이런 효소를 통해서 수소이온이 막 사이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밖에는 고농도, 안에는 저농도가 이루어지면서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수소이온이 들어오고 수소이온이 안으로 들어오는 원리에 의해서 ADP가 ATP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물도 생성이 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호흡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것이 만들어지느냐 그 반응식을 살펴보시면요. 자, 전 과정을 보시면 자, 글루코스죠. 탄소 6개의 글루코스가 물 분자 6개를 만나고 그리고 산소와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 6개와 물 12개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ATP는 해당계에서 2개, 구연산 회로에서 2개, 그리고 전자전달계에서 총 34개가 만들어지니까 ATP는 38개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글루코스는 어디서 작용을 하느냐? 글루코스는 해당계에서 분해가 되죠. 그래서 피르빈산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피르빈산이 안에 들어오면서 원래 돌고 있던 탄소 4개짜리 분자와 결합을 하면서 구연산이다라고 하는 분자가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분해되면서 탄소로 다 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분해에 의해서 나오는 수소 원자들이 전자전달계로 전달되면서 최종적으로 ATP가 왕창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때 물 분자가 들어가는 곳은 어디다? 구연산 회로에 물 분자가 들어가는 거 보시고요. 산소는 어디서 들어간다? 최종적으로 전자를 받아가는 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기 산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생성되는 CO2는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냐? 구연산 회로에 들어간 피르빈산 두 분자가 CO2 6개로 이제 분해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12개의 H2O는 전자 전달계에서 최종적으로 물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전체를 이해하시려면 이 디테일한 내용들 하나하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EJU에서는 이 구연산 회로에서 이 순환하고 있는 탄소 화합물들의 이름까지는 원하진 않고 탄소 개수가 몇 개냐, 몇 개씩 변화하느냐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긴 내용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전달드렸고요. 더 디테일한 내용은 많은 영상이나 아니면 교재에서 충분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생물 수업이 런칭이 된다면 충분히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원포인트 강의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